자, 실력이 확실히 늘었어.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보면은 1번에 자, in the context of a studio visit 하면은 스튜디오 방문, visit가 명사로 쓰인 거야. 자, 스튜디오 방문의 맥락에서 이거를 한국어로 쉽게 의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방문할 때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럴 때 그 방문한 사람, 그 스튜디오를 보는 사람은 아마도 눈치를 챌 것입니다. 몇 가지 클립드, 지금 과거분사가 newspapers를 수식해주고 있어. 오려진 그 신문, 오려진 신문. 근데 신문 기사네, 그치? 그리고 뒤에서도 과거분사 핀드가 또 지금 앞뒤로 이중으로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붙여진이야. 자, 클립은 오리다, 핀은 붙이다. 어디에 붙여진? 벽에 붙여진 오려진 몇 가지 신문 기사를 눈치챌 거고, 그 다음에 왁스로 코팅된, 근데 여기서 영어에서는 우리나라는 코팅됐다라고 하지만 된 거잖아. 그래서 과거분사로 코티드라고 표현을 한 거야. 왁스로 코팅되어진 뭐 가열판이라던가, 그 다음에 벽, 뭐가 있는 벽? 페인트 표시가 있는, 그러니까 페인트의 흔적이 있는 벽이라던가, 아니면 레진 드리즐드. 자, 이거 수지라고 하는데 끈적하고 굳는 성질 있는 액체 물질이 흘러내린 이런 뜻이야, 그치? 그런 바닥. 그리고 몇 가지 sculptures, 조각품들. 근데 이 몇 가지 조각품들이 뭐냐면은 barely는 빈도부사로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간신히 겨우라고 해석이 된 거야. 겨우 보이는, 잘 보이지 않는. 어디를 통해서? 그 비닐랩을 통해서, 그 비닐랩에 씌워져서 간신히 보일락 말락하는 몇 가지 뭐 조각품들. 자, 근데 이렇게 스튜디오를 묘사한 이 표현들을 보니까 뭔가 좀 너저분하고 뭐 그런 느낌이네, 그치? 너저분한데 볼거리가 좀 많아. 그래서 이런 실제의 세상, 이런 실제 세상의 단서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 이 보고 있는 사람, 방문객들로 하여금 foothold, 발판을 제공해 줄 수가 있대. 자, 뭐로의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냐면 이 예술가의 이거 발음을, 이게 프랑스어라고 하더라고. 근데 검색해봤는데 어떻게 읽는지 뭐 웨브흐라고 발음을 하는데, 웨브흐. 예술 작품이네. 이 예술가의 예술 작품으로의 그 발판을 마련하는 거야. 이게 발판을 마련한다는 게 예술가의 예술 작품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네.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예술가의 이 물건들을 보면은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지. 이 스튜디오를 방문한 사람들은 무엇을 상상하냐? 대절을 상상하는 거야. 접속사 대시야. 동사 뒤에 대절 나왔으니까. 예술가가 현재 지금 화가구나. 예술가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음악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이 사람이 화가구나, 직업이. 근데 뭐 하는 사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자, who, 어떤 화가라고? applies wax and resin. 자, 왁스랑 레진을 자기 작품에 적용하는 화가구나. 그리고 finds, 발견하는 거야. 영감을. 어디서 발견하냐면은 특정한 기사에서. 왜냐면은 오려붙인, 벽에 오려붙인 그 기사가 있다 그랬잖아. 신문기사. 여기서 영감을 발견하는 그런 화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pplies, 계속조용법의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2개 있는 거야. applies and finds. 그래서 이 예술가는 현재 화가구나. 뭐하는? 왁스와 레진을 예술작품에 적용하는, 그리고 이제 특정 신문 기사에서 영감을 발견하는 그런 화가구나 라는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와 비슷하게 자, guests experiencing artworks in some homes. 자, 일부 가정집에서 예술 작품을 경험을 하는 게스트야, 손님이야. 경험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수식해주는 거야. 자, 그러한 손님은 무엇을 눈치채냐면은, 자, 예술 작품, 아트, 예술. 근데 어디에 있는 예술 작품이냐면은 positioned next to furnishing 하면은, furnishing은 furniture랑 똑같은 뜻이야. 가구. 알겠지? 가구 옆에 positioned, 이것도 과거분사로 수식해주네. 위치되어진 이 예술 작품. 그러니까 가구 옆에 배치된, 위치된 그 예술 작품을 눈치챌 거래. 그리고 또 뭐도 눈치챌 거냐면 가족 사진도 눈치챌 건데, 이건 어디에 디스플레이드, 전시되어져 있냐면
on the piano. 피아노에 전시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피아노 위에 걸려져 있던 소리. 그 다음에 커피 테이블 북스. 커피 테이블에 이제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무슨 책이냐면 stacked, 쌓여진 거야. 이것도 과거분사로 수식해 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쌓여진 책들이냐면은 to demonstrate preferences. 선호도를 demonstrate가 무슨 뜻이야? 그치, 보여주기 위해서 쌓아진 커피 테이블의 책들. 그러니까 커피 테이블에 책들이 쌓여져 있어. 그러면 책 제목을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인지 알 수 있겠지. 자, together, 이와 함께 these components, 이러한 요소들은 영향을 줍니다. particular experiences, 특정한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자, within, 이제 주제 나올 거야. 이제 주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 자, within the artist studio or collector's home. 자, within은 뭐뭐 내에서 라는 뜻이야. 그냥 예술가의 스튜디오나 아니면 수집가의 가정 내에서, 가정집에서 residue, 잔여물. 근데 뭐로부터의 잔여물이냐면 스튜디오 활동이나 아니면 수집가의 개인적인 어떤 belongings, 수집품들, 뭐 소유물들로부터 남은 잔여물. 자, 이런 것들은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자, 뭐를 도와주냐면은 지금 여기 residue, 그 다음에 이 페인터의 수집품들, 페인터래, 그 수집가의 수집품들, 개인적인 그런 소유물들. 그래서 지금 주어가 2개 있는 거야. 5월로 묶여져 있어도 어차피 지금 각 명사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 동사로 나온 거야. helps가 아니라.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무슨 잔여물, 스튜디오 활동에서 남은 잔여물, 그러니까 흔적들, 그치? 예술 작품 하고 난 다음에 그 흔적들, 그리고 이 수집가의 개인적인 소유물들, 그런 것들이 도와줍니다. 뭐 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은 예술 작품을 세상에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술 작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help 뒤에 help는 3형식이든 5형식이든 모두 다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목적어로 취하는 애야. 그래서 help connect도 맞는 거고 help to connect도 맞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by contrast, 반면에 artworks displayed in exhibition. 자, 전시회에 전시가 되어진 예술 작품. 지금 예술가의 집에서나 수집가의 집에서는 예술 작품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거든. 이 사람의 취향이 뭔지. 그런데 전시회에서 전시되어진 예술 작품들은 feel, 무엇을 느끼냐면 비교적 comparatively, 비교적 분리되어져 있다고, 약간 고립되어져 있다고 느낀대. 왜냐면은 예술 작품만 쏙 빼와서 전시한 거잖아. 그러면은 그 전시회는 되게 깔끔하잖아. 어떠한 단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비교적 분리되었다고 표현을 했고, 자, practically, 거의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까 클립 뭐였지? 오려졌대. 뭐로부터 오려졌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려진 거야. 무슨 세상? Where they originated. 그 예술 작품들이 기원하게 된, 생겨나게 된 그 세상. 어디서 생겨났을까? 예술가의 집에서 생겨났겠지. 그치? 그런데 거기로부터 오려졌다라는 거는 거기로부터 분리가 되어졌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분리가 되어진 거야. 뭐가? 이 연결된 문장의 주어가. 쌤이 분사구문은 연결된 문장의 주어 찾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이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기원하게 된, 생겨나게 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지. 똑 떼어서 저기 전시회로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가 의미하는 거는 아트웍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복수로 나온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끝났고 마지막 문장. 자, this could explain.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었냐면 왜 aestheticians 미학자들이 tends to treat 대하는 경향이 있는지. 미학자들이 뭘 대하지? 예술 작품을 어떻게 대하는 거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as singletons 단독 개체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미학자들은 전시회에서 예술 작품을 보잖아.
그러니까 뭔가 막 연결되어져 있는 개체라기보다는 딱 따로 또 떼어진 단독 개체로서 예술 작품을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as members of some set 하면은 set이라고 하면 세트. 그러니까 어떤 묶음, 어떤 집단의 멤버로 보기보다는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 보기보다는 이 예술 작품을 단독 개체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왜냐면 전시회에서 또 떼어져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이 글의 주제, 이 글의 주제는 이거 한번 시연이가 해석해 볼까? 3번. 예술 작품 말 그대로. 예술 작품은 자, 적용 appreciation, 감상. 예술 작품 감상에 있어서 컨텍스트가 뭐지? 이거는 문맥, 맥락, 환경이라는 뜻이야. 그것의 임팩트가 뭐야? 그치, 그것의 영향력. 그러니까 문맥, 맥락이 뭐야? 환경.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제 예술 작품 하는 그 스튜디오라는 그 환경을 보면은 아, 이 그림이 여기서 영감을 얻었구나, 뭐 이런 재료로 사용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수집가의 그 집을 보면은 이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컨텍스트 단어, 맥락, 환경. 이게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시회에서는 이런 맥락이 없으니까 이제 미학자들은 예술 작품을 단독 개체로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질문 있어? 그러면 여기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예술 작품은 그것이 놓인 환경과 주변 맥락에 의해 의미가 형성되지만 전시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제거되어 작품이 고립된 개별 대상으로 인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작가의 작업실이 첫 번째 예시로 나왔는데, 이 등등의 것들 보면은 이 등등의 것들이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 단서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관람객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수집가의 집을 보면은 뭐 이런 것 등등이 작품과 함께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작품이 이 수집가의 실제 삶, 맥락과 연결되어 이 사람의 취향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반면에 전시장은 작품이 원래 만들어진 환경에서 떨어져 있어 고립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학자들이 예술 작품을 약간 서로 연결된 집합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독립된 개별 작품, 싱글 혼자잖아, 그치? 그걸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본론이 여기 수집가, 여기가 본론이고, 예술 작품, 미학자들이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론. 자, 그 다음에 2번 봐보자. 자, linguist라고 하면은 언어학자란 뜻인데, 자, 언어학자들이 typically 일반적으로 distinguish 구별합니다. 자, 뭐와 뭐 사이를 구별을 하냐면은 between signals that are communicative and those that are informative. 이거 두 개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뭐야? between A가 뭐지? 시그널, 신호야. 자, 무슨 신호냐면은 that are communicative, 의사소통용의 신호. 그리고 이 that은 뭐지? 이 that은 뭐야? 이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 주격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에 수위치를 맞춰서 복수로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이제 B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 도어즈는 시그널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신호냐면은 that are informative, 정보를 주는 것 같은 성향을 띠는 그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이 신호가 의사소통용이냐 아니면 그냥 정보용이냐, 그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언어학자들은. 여기서 that도 주관대, 그래서 주관대라서 수일치도 도어즈에 맞춰서 복수로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whether the information is conveyed intentionally or not 하면은 이 정보가
이제 의도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의도가 없이 전달이 되어지는지, 의도를 띠는지 안 띠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의사소통용의 시그널이다 아니면 이거는 정보성의 시그널이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의도가 있으면 의사소통용인 거고, 내 기분이나 내 지금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니까, 그치? 그리고 의도가 없으면 그냥 정보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deliberate, 이 의도적인 윙크는 예를 들면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윙크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이 의도적인 윙크는 무엇으로 구별이 될 수 있냐면은 involuntary, 무의식적인 블링크, 깜빡임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야. 뭐에 의해서? by the communicative intention that lies behind it. 이 윙크 뒤에 lies, 있는 의도. 근데 어떤 의도? 의사소통용의 의도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깜빡거림으로부터 의도적인 윙크는 구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윙크를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애를 유혹하고 싶어서 윙크를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 윙크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소통용의, 내가 이거 윙크를 한다는 거는 저 애한테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소통용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의도가 있냐 없냐, 그거에 의해서 이 윙크가 맞냐 아니면 그냥 깜빡거린 거냐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갑자기 막 내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깜빡이는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거는 의도가 없어. 소통용의 의도가 없어. 뭐 알아달라고 그렇게 깜빡이는 게 아니야. 근데 윙크는 의도가 있어. 알겠지? 의도의 있음 없음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소리. 그래서 여기서 이 that은 또 앞에 있는 intention을 수식해주는 주관대라서 단수동사 나온 거야. 자, 그러나 in intercultural interaction. 자, inter가 접두사로 나오면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야. 문화 간에, 문화 사이에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보는, 근데 어떤 정보냐면 conveyed, 전달되어진, 어떻게? 의도치 않게 전달되어진. 여기서 conveyed라는 과거분사가 앞에 인포메이션을 수식해주는 거야. 알겠지? 전달되어진, 근데 의도치 않게 전달되어진 정보가 아마도 실제로 뭐 할 수가 있어? be interpreted,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뭐로써? as intentional, 의도적이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의도치 않았는데,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떤 오해로 인해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일이 있을까? 자, in some cultures, 일부 문화에서는 showing the soles of one's shoes. 자, 신발 sole이라고 하면은 밑창이라는 뜻이야. 신발 밑창을 보여주는 행위는 can communicate, 어떤 것을 소통하는 거냐면 무례를 소통한대. 그러니까 무례를 의미한다는 거야. 원래 신발 밑창 보여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문화권이 있나 보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 않나? 그치? 자, 그리고 when somebody does that,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가 신발 밑창을 보여준다면은 it is typically assumed. 자, 이 뒤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가주어 진저구문 it은 해석하지 않아. 전형적으로 뭐라고 추측이 되어질 수 있냐면 to have communicative intent, 의사소통용의 목적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그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를 할까? 약간 그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이제 그 공깃밥 위에다 이렇게 꽂아놓는 행위는 약간 제사밥에다 그렇게 하는 거라서 약간 재수 없는 그런 그 의도를 갖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짓 안 하지, 그치?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서양권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서양권의 사람들은 그냥 젓가락을 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의도치 않게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꽂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우리가 보면은 뭔가 제사밥 받고 뭔가 재수없다, 약간 이렇게 이제 의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무례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 얘기야. 그러나 3번, 그러나 누군가 이제 어떤 문화 집단 출신의 누군가, 근데 그게 무슨 집단이냐면은 그룹을 웨어리 꾸며주고 있어. Where that convention, 그러한 관습이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그 집단 출신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그 관습이라는 게 무슨 관습이냐면은 여기 예시로는 신발 밑창을 보여주는 게 무례로 보여지는, 그치? 그런 문화가, 그런 관례가 존재하지 않아.
신발 밑창 보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집단 출신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such behavior, 신발 밑창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would be unintentional, 당연히 의도치 않았겠지, 그치? 그냥 뭐 다리 꼬다 보니까 뭐 보여질 수도 있겠지. 자, enhance, 그래서 would not be communicative, 의사소통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의도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uch behavior가 주어고 would가 동사, 그리고 병렬 구조, would not이 또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쌤이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신발 밑창을 보여주는 관행을 얘기하는 거고, 이 where는 관계 부사기 때문에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 불완전? 완전해야 돼. 관계부사는 불완전. 그래서 이게 뒷문장이 exist가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존재하다, 있다, 생기다,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다 일형식이야. 그래서 여기는 동사까지만 나와도 완전한 문장인 거지. 앞에 그룹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4번은 관련 없는 문장이니까 패스하고 5번 봐볼게. 즉 다른 말로 해서 a given piece of behavior. 자, 어떤 일련에 주어진 행동들이 may be communicative, 의사소통용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 to 누구에게? to some of the participants, 일부 그 참여자, 소통 참여자들에게 어떤 행동들은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오로지 이제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오로지 정보성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가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행동이 이거 의도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일부러 그런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소통용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그 행위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채지 못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보성이다. 정보성이다. 이건 소통의 목적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이게 사람마다 문화권이 달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질문 있어? where이 관계부사. 맞아, 관계부사야.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4개가 관계부사고, 관계 대명사랑 역할은 똑같은데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알겠지? 해석은 똑같아. 그냥 뭐뭐 하는 뭐뭐. 그래서 그러한 관습, 신발 밑창을 보여주는 게 무례를 의미한다라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 이 문화권의 집단 출신의 누군가 에게 있어서 신발 밑창을 보여주는 행위는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의사소통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보여줘도 눈치 못 채는 거야. 뭐 그냥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또 질문 있어? 없어. 그러면은 여기도 정리해보자. 주제는 같은 행동이라도 문화에 따라 의도된 의사소통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단순한 정보로서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거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서 맨 마지막 문장이 주제. 그래서 서론을 보면은 언어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전달된 신호와 의도 없이 드러난 정보를 구별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의도적으로 한 윙크와 무의식적으로 깜빡인 거랑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문화 간 상호작용은 원래 의도되지 않은 행동도 의도된 메시지로 오해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예시로 신발 밑창을 보이는 행동, 이거 어떤 문화권에서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보성이래. 그 소통의 목적이 있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히 정보성이다. 정보성이라는 거는 소통의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행동이란 뜻이야. 그리고 3번 보자. 자, through. 자, 무엇을 통해서?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 We can explore. 자, 우리가 탐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야기를 통해서 the human condition,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태. 그리고 see. We can explore the human condition.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인간의 상태를 탐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스토리 뒤에 동격의 대시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스토리를. 자, explore랑 C가 지금 병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뭘 볼 수 있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can explore. 이거는 미안해. 이게 주어동사 주어동사인 건 맞는데 수식어가 아니야. 수식어 관계가 아니야. 다시 정리해 볼게. 자, 그냥 이거는 through stories로 끝나는 거야.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탐험할 수 있어. 인간의 상태를 탐험할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있어. 무엇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this can affirm. affirm은 확인하다는 뜻이야. 이것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다는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럴 수 챌린지라고 하면은 단순히 도전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반기를 들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면 돼. 이것은 또한 어떠한 것에 반기를 들 수 있냐면 그것들이 뭐야? 우리의 믿음과 인식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생각한 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아닐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야. 자, 이제 주제가 나올 거야. regardless of, 뭐와는 상관없이, 언어와는 상관없이, 이게 영어든 일본어든 한국어든 상관없이 there is something. 자, 뭐가 있냐면은 universal한 게 있다라는 거야. universal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야. 평범한 무언가, 공통되는 무언가가 있대. 뭐에 대해서? about what occurs in the brain at the point. 어떠한 지점에서 뇌 속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언어를 떠나서 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뭔가가 있대. 알겠지? 어떤 지점에서? 뭐 하는 지점에서? When we are processing narratives. 우리가 이야기를 처리하는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국적, 언어 상관없이 발생하는 공통되는 뭔가가 있다. 자, 뭐 하면서? 트리거링, 유발하면서. 지금 트리거링이 분사구문으로 나왔어. 콤마 ing. 자, 뭘 유발하는 거야? 더 나은 self-awareness, 자기 인식, 그리고 empathy, 공감, 이런 거를 촉발시키면서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뭔가 이야기를 처리할 때라는 거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읽을 때, 그치? 이야기를 들을 때 언어 상관없이 뇌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뭔가가 있는데, 또 뭐 하면서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를 읽을 때 더 나은 자기 인식, 그리고 남들을 위한 공감 능력이 촉발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분사 구문이니까 연결된 누구를 찾아야 돼. 누가 촉발을 해주는 거야? 연결된 문장에 주어. 근데 주어가 좀 애매하게, 이게 주어는 아니잖아. 주어는 얘야. 이게 도치 구문이라서 동사 뒤에 온 거야. 그래서 그 보편적인 무언가가 촉발을 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은 스캔해봤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스캔해봤냐면은 listening to narratives in English. 자, 영어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니면 페르시아어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리고 만다린은 이제 표준 중국어란 뜻이야. 표준 중국어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스캔해봤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닝이 people을 능동적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 이렇게 스캔을 해보고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똑같은 패턴을 발견한 거야. 뇌 속에 있는 똑같은 패턴을. 자, 근데 뇌 활성화에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어. 앞에서도 언어 상관없이 뇌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뭔가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발견했는데, 언제 발견했냐면은 when people found meaning in the story.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아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를 처리할 때, 이야기를 읽을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the reading fiction, 소설을 읽는 것이 significantly, 상당히 증가시킨다. 무엇을? 공감 능력을. 누구를 향한 공감 능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자, 뭐 하면서 콤마 including. 자, 이것도 분사 구문. 자, 무엇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포함하여. 자, 어떤 사람들? of different race or religion. 다양한 레이스가 뭐지? 그러니까 그치, 인종. 그리고 릴리전은 영역. 아, 그거는 리전이고 릴리전은 종교란 뜻이야. 그래서 인종, 종교 상관없이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당히 증가시키더라. 소설책을 읽으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 이야기, 즉 소설 이런 거를 읽으면은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지만 공감 능력, 남을 향한 공감 능력도 향상된다. 이거는 국적 불문이다. 자, 그게 핵심 내용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and 그리고 the more observed in the story a leader is, the more empathically they behave in real life. 이거 혹시 무슨 구문인지 눈치챘어? the more, the more. 그치, 더 비교급. 해석은 어떻게 한다?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 이따 다시 분석해줄게. 자, 더 많이 이야기에 몰입이 되어져 있을수록 누가? The reader is, 독자가 더 몰입이 이야기에 되어질수록 the more, 더 많이 empathically, 공감적으로 그들이 실생활에서 행동을 합니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the more observed, 더 비교급, the more empathically, 더 비교급 이렇게 나온 거야. 아, 한마디로 이야기에 더 몰입이 더 될수록 이 사람은 현실에서도 공감 능력을 더 발휘할 수가 있구나.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할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시를 또 들어줄 거야. 자, 예를 들면 만약에 한 연구자가 accidentally, 무슨 뜻이야? 그의 펜을 떨어뜨렸어. 어떻게 떨어뜨렸어? 갑자기 비슷했는데 우연하게. accident는 원래 사고란 뜻이잖아. 사고라는 거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연히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우연히 이제 펜을 떨어뜨렸어, 실험자가. 그러면은 those participants who, 어떤 참여자? who had previously reported being highly observed in a story. 자, 이야기에 highly, 높게 아니지, 매우란 뜻이야. 매우 observed. 무슨 뜻일까? 매우 몰입됐다라는 거는 흡수됐다. 원래 이게 observe가 흡수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야기에 완전히 흡수됐다, 몰입됐다라는 뜻이고, 이거 쉽게 외우려면은 다 흡수돼서 observe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이야기에 매우 몰입이 됐다라고 보고한 이전에 보고했었던 이 참여자들이 뭐 할 가능성이 있었냐면 were about twice, 2배 더 as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었다? 도와줄 가능성이 있었다. 뭘 도와줘? pick up the pens, 펜을 집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실험 연구자가 펜을 떨어뜨렸으니까 도와주고자 하는 그 공감 능력이 더 많이 발현이 됐네.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에 몰입이 매우 됐다라고 이전에 말했던 사람이 더 도와줄 가능성이 있었던 거야. 공감 능력이 더 커졌으니까.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이 participant를 주간대에 who가 수식해주고 있어. 과거형이어서 수일치는 지금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report가 중요한데 리포트 뒤에 ing가 목적으로 나와야 돼. 투부동사 아니고 ing가. 자, 그리고 여기 또 help를 보면은 뒤에 쌤이 아까 투부동사 동사원형 둘 다 나올 수 있다 그랬지. help 뒤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그냥 픽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게 지금 원급 비교야, 그치? 자, 원급 비교인데 원급 비교 앞에 2배, 3배, 4배 이렇게 배수사가 붙으면은 몇 배 더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떤 사실을 밝혀내고 있냐면은 어떤 결론을 냈어? 접속사 대절이라는 결론을 냈대. 여기도 접속사 대. 자, 동사 뒤에 대절 나오면 무조건 접속사 대시야. 뭐라고 결론 지었어? literary fiction, 문학 소설. 자, 문학 소설. 이것은 아주 uniquely, 독특하게 engage, 무엇을 참여시키냐면은 심리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참여시킨다는 거야. 심리적인 과정을 참여시킨다. 뭐가?
문학 소설이. 근데 무슨 과정이냐면은 needed to gain access to character. 자, 캐릭터의 subjective experiences라고 하면은 이 등장인물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얻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과정들, 그런 심리적인 과정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문학 소설이 왜 공감 능력을 더 많이 발현시키냐면은 책을 읽으려면 당연히 등장인물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그 소설에 몰입이 더 많이 됐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몰입이 된 사람이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또 주제 하나 더 나와. That to say는 그냥 즉이라고 해석하면 돼. 즉, 만약에 당신이 소설을 읽잖아? 그러면은 넌 아마도 어떻게 될 거야? 약간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남을 더 도와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찾으면 돼서 4번 read emotion,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약간 눈치가 빨라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즉 뭐라는 거야? 즉 이게 뭐냐면 vital skills, 아주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 Performing cooperative societies, 이 협력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인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 즉 그게 무슨 말이야?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4번이 왜 답인지 이해됐어? 응. 혹시 이거 몇 번 했어? 2번. 이건 뭐냐면 너가 발견할 수 있대. Part of yourself. 너 자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대. 자기 인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자기 인식보다도 더 주가 되는 게 뭐야? 공감 능력이 더 높아지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근데 어떤 자기 자신이냐면은 미러드가 뭐야? 미러링이 됐다는 소리야. 어디에 미러링이 됐냐면은 이 허구의 등장인물의 미러링된 너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다? 근데 이 내용은 안 나왔어. 그치? 그래서 2번은 틀렸고, 혹시 여기서 헷갈리는 선지 있어? 괜찮았어? 그래서 이제 트위스트라고 하면 그냥 이거 트위스트 꼬아진 거야. 그냥 이게 그 줄거리가 꼬아진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쌤이 뜻을 안 적었네. 자, 그래서 여기 질문 없으면은 질문 없지? 그럼 여기 아까 더비교급으로 나온 거 있잖아. 더비교급이라는 거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끌어모아야 돼. 알겠지? 앞으로 끌어모아야 돼서 여기 형용사가 나왔고, 여기는 부사가 있어서 부사를 끌어모은 거야, 앞으로. 근데 만약에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잖아. 그럼 그 명사까지 끌어모아야 돼.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더 뭐뭐할수록은 이거 지금 원래 기본이 이렇게 한 세트거든? 근데 뒤에 더 나올 수 있어. 더 비교급 무한대로 나올 수 있어.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지고 더 뭐뭐해지고 더 뭐뭐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주제 보자. 이야기와 소설 읽기는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게 하며 공감 능력과 사회적 협력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주제. 그래서 서로는 이야기라는 거는 인간의 삶과 사고방식을 탐구하게 해주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도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맞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가치관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야. 이거는 언어가 달라도 인간의 뇌에서 공통된 활성 패턴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은 다른 인종, 종교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되고, 이야기에 깊이 몰입한 사람은 현실에서도 더 공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당연한 거야. 왜냐면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다는 거는 등장인물의 마음에 공감을 했단 소리거든. 그래서 문학소설은 등장인물의 주관적 경험 이해를 돕고 타인의 감정 읽기, 협력사회 형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14강을 쌤이 준비해 올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내신 자료를 쌤이 준비할 테니까 이제 그때부터